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비고1 양정 친구들, 양정에 진학할 친구들이 이번에 방학 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양정 시험이 어떤 스타일로 나오고 또 양정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최근에 양정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통해서 양정의 전체적인 시험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아볼 건데요. 네, 먼저 이번에는 특이하게 1, 2, 3번에 TF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3년 전에는 TF가 가끔씩 나오긴 했었지만 근래엔 나오지 않다가 다시 TF가 나왔는데 이 TF가 이번에 1, 2, 3번에 나왔거든요. 그 말은 굉장히 쉬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TF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변별력을 갖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중요한 건 TF가 아닌 객관식 13개, 서술형 4개, 17문항이고 보통은 1번부터 15번이 객관식, 서술형이 3문제, 이렇게 15 더하기 3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문제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특히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길긴 하지만 문제가 항상 24문제가 나오고 진명 같은 경우에도 20문제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다른 학교는 문제 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이 문제 수가 적은데 그렇다고 또 1등급 컷이 높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말은 문제 수는 적지만 그만큼 문제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거죠. 문제 수가 적은데 어렵다는 것도 어떤 뜻일까인데, 일단 첫 번째로 객관식, 지금 문제로 따지자면 9번부터 16번까지 문항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작년과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양정의 부교재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현재 2학년이죠. 작년 현재 2학년들이 1학년, 그리고 지금 2학년 때까지는 양정 부교재가 EBS 올림포스였습니다. EBS 올림포스는 굉장히 쉬운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자체가 많이 없고요. 물론 연계를 하긴 했지만 문제 자체가 쉽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은 문제를 시험에 연계해서 출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부교재가 올림포스 고난도로 바뀌면서 고난도 문제지 자체에 꽤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다 보니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변형을 해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부교재의 연계율이 높아졌다? 그럼 시험 대비가 쉬워야 되는데 왜 오히려 1등급 컷은 작년과 더 높아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낮아졌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험은 1등급 컷이 78점이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성적 조사할 때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일 잘 본 친구가 81점이길래 뭐지? 우리 반 친구들 전반적으로 못 본 건가? 근데 알고 보니까 시험 난이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왜 부교재 연결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1등급 컷은 오히려 78점일까? 시험 문제를 하나씩 훑어보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일단 지역적인 내용을 출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 사설, 경찰대 사관학교 이런 모의고사 기출까지에서도 이제 선생님들 아이디어를 착용해서 내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할 때 경찰대 문제도 다뤄주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양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역적인 내용에서 긁어와서 출제를 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연계율, 부교재에서 오히려 많이 출제를 하고 부교재 연계가 되지 않더라도 애들이 엄청 처음 보는 낯선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생각을 하나씩 쌓아서 문제 한 문제를 해석하는 게 어렵고 푸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게 만드는 스타일이지, 강서처럼 나는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지저분한 책도 풀어야 돼? 이런 스타일의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수학 실력은 꽤나 조금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지저분한 문제 푸는 거 싫어해, 나는 약간 꼼꼼함이 부족해,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양정 내신을 대비하기는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내년에도 부교재가 올림포스 고난도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거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선생님이 내년 1학년은 이제 어떤 수학 선생님들이 담당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제 2학년 선생님들이 3학년에 올라갔을 때 보통 1학년으로 다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림포스로 회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올림포스 고난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올림포스 고난도가 부교재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처럼 연기가 많이 되는 스타일이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건데,
물론 양정도 앞부분 1번부터 8번까지는 뭐 다른 학교와 다름없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흔히 봤던 문제들 모의고사 그냥 함수 살짝 바꾼 거, 부교재 숫자 살짝 바꾼 거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1번부터 8번까지 풀 때는 사실 5분도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9번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9번부터 선생님들이 조금씩 문제를 변형을 해서 애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끔 출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역시나 부교재 출제를 했지만 1차식을 2차식으로 바꾸고 집합 포함문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애들이 시간을 조금 소비하게 될 거고요. 10번 문제는 애들이 조금 못하는 취약 단원입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생기는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애들이 직전 학기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수월하게 풀었겠지만 조금 덜한 친구들은 어려웠을 수 있는, 하지만 뭐 당연히 제 수업을 들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양정 스타일을 못 봤던 걸 내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2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12번 문제.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문제를 이제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낸 문제입니다. 하지만 올림포스 고난도 해설에 있는 대로 이 문제를 푸는 연습만 했다면 이 실제 학교 기출 문제를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실제 원본 문제지에서는 x원소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해봐도 뭐 2, 3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었겠지만 실제 학교 기출에서는 집합 x 원소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최대값을 일일이 손으로 쓰면서 확인하려면 제 생각엔 이 문제 푸는데 7, 8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내신 대비할 때 우리 반 애들한테 가장 해줬던 말이, 이 문제 4개 이상의 연속된 자연수의 합은 등차수열, 수원 때 배우는 등차수열의 개념을 활용해서 등차중앙을 활용해 등차중앙이 4개 있다, 이렇게 합을 구하는 관점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훨씬 쉽게 수월하게 풀 수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의 상위권 친구들은 12번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저희 반에 제일 잘 본 친구들을 비롯해서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 그냥 등차중앙 형리를 써서 평균이 몇 개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475 소인수분해에서 뭐 생각보다 금방 풀리던데요. 그래서 결국 이번 시험 문제가 1등급 컷이 낮아졌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연습을 안 해본 친구들은 이 문제 풀 때 7, 8분을 썼다? 시계를 봤다? 남은 시간은 20분? 분명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교재가 연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시험을 껄끄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교재를 2번, 3번, 4번 풀었다고 시험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양정 시험 스타일은요, 숫자를 바꾸는 지저분한 문제 숫자를 바꿔서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거기 숨어있는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서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내가 뭘 궁금해야 되지? 이걸 스스로 추론하지 못하면 당연히 변형 문제지만 쉽게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이고 요거는 이제 비연계 문제인데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수업 때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평소 수업 때 다른 학교 내시는 기출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정리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2차 함수의 대칭성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역을 제한해서 1대1 함수를 만드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했던 거는 함수가 정해져 있고 정의역을 왔다 갔다 시키는 거였다면, 실제 학교에서는 정의역이 정해져 있고 함수를 조절하는 문제였는데, 저희 반에서 이제 제일 잘 본 친구, 1등급 받은 친구도 이 문제를 수업 때 했던 기억을 살려서 잘 접근해서 수월하게 풀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양정 시험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아예 풀 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에 욕심이 있고 소화할 능력만 있다면 시험 대비를 통해서 충분히 객관식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겠다, 도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다음은 14번이고, 이거는 올림포스 고난도에는 매 단원마다 4% 오브 4%라는 이제 극악무도한 문제가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포스로 부교재가 바뀌면서 아직 4% 오브 4%를 그동안 양정기출에서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부교재 문제의 보기와 문제에 있는 구조를 뒤틀어서 낸 문제인데, 사실 단순 변형이지만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꽤나 푸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변수를 대입해야 되는지를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고,
네, 이제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역시 4% 문제를 가져와서 변형을 하는 문제고요. 네, 제가 수업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각도를 바꿔서 루트 3, 각도를 60도로 바꿔서 푸는 방식으로 제가 변형하는 문제를 수업 때 연습을 했었는데, 네, 실제 학교에서는 그거에 더불어 기울기도 바꿨지만 새로운 집합과 연계를 해서 집합 문제로 새롭게 변모를 했습니다. 결국에 올림푸스 부교재에는 이 생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명제 해석 자체가 4% 한문항이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게 그냥 집합 하나를 정의하는 방법이었다. 그 말은 15번 문제 역시 애들이 나 이거 풀어봤던 거다. 과감하게 도전을 했겠지만 집합을 또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 객관식. 자, 양정 객관식 마지막은 솔직히 말해서 꼭 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 1등급 컷이 절대 90점 후반에 형성된 적은 극히 손에 드뭅니다. 시험이 워낙 쉽게 출제되지 않는 이상 양정 커트라, 양정 1등급을 맞기 위해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풀어야 되냐 물어봤을 때 과감하게 노라고 대답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양정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는 언제나 너 수학 좀 하니? 너 생각할 줄 아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애들이 시간을 부족할 거기 때문에 보통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넘겨도 괜찮다. 제가 항상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난 100점 맞아야 돼. 난 극최상위권이 되고 싶어야 라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16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 정도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건너뛰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서술형인데 보통 서술형, 양정원 서술형이 3개, 지금 이번 시험에는 4개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 4개가 나온 이유는 서술형 1번과 2번이 워낙 쉬워서 교과서 수준의 문제라서 2개를 낸 거고요. 보통은 3개를 내게 됩니다. 3개를 내지만 서술형 점수가 보통 24점을 먹기 때문에 한 문제당 거의 8점씩 소요가 됩니다. 그 말은 문제별로 한 문제 안에 보통 소문제를 넣어서 서술형 한 문제가 또 시간을 많이 걸리게 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서술형의 난이도 자체가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서술형 1, 2번은 깔끔하게, 서술형 3번을 좀 까다롭게 내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특이했던 점은 워낙 단원이 이제 명제 단원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 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서술형 1번은 절대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을 묻는 문제고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실려있는 모든 문제에 다 실려있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애들이 당황하지 않았을 거고요. 이번 문제가 이제 증명 문제인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식입니다.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쉽겠지만 수업 때 선생님이 했던 방식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으면 죄다 감점을 시켰습니다. 저희 반 경우도 한 절반 정도는 다 감점을 받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 수업 때 선생님이 정확히 했던 거를 똑같이 하지 않아서. 이게 왜냐면 사실 양정 수학 선생님들을 수업하는 걸 애들한테 들어봤을 때 몇몇 선생님들은 수업을 잘하셔서 애들이 그 선생님이 수업하는 반에 있는 애들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편이지만 또 특정 선생님들은 수업이 굉장히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런 선생님들도 계셔서 애들이 수업 때 자거나 또는 뭐 재숙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학교 수업을 조금 안 듣다 보니까 1, 2점 정도 감점을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양정 수학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될까? 애들이 수학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업을 쉽게 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일 텐데 학교 시험은 꽤나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수업 수준을 그렇게 어렵게 끌어올려서 할 수는 없는 거라 애들이 학교 수업 너무 쉽다. 나 차라리 그냥 자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들으면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고 교과서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수업을 잘 안 듣는데 이번 시험은 특이하게도 이제 명제단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노려서 출제를 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안 들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학교 양정 수학 수업 꼭 열심히 들어야 될까에 대한 대답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 들어도 큰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사실 제가 수업 열심히 듣는 친구들도 제 반에 있을 테니까 저희 양정반 친구들이 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증명 문제 낸다고 했다. 증명 조건 깔끔하게 살펴봐야 된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제가 다시 애들한테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대한 너무 큰 부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그거 그대로 다시 나온다? 이거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서술형 3번인데 서술형 3번은 이제 양 선생님들이 이제 훌륭함을 느낀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같은 함수
다른 함수가 되도록 집합x를 만드는 거는 각각 나왔던 문제인데 그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내보니까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거든요. 네, 저희 반에서 1등급 받은 친구가 객관식은 다 잘 봤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여기서 실수를 해서. 그래서 애들이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사고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던 문제인데 굉장히 양정 선생님들에게 감탄을 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었던 두 개를 합치면서 냈기 때문에 애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었던.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 또 지엽적인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연습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애들이 손을 못 대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서술형 4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이제 세 문제가 붙어 있다 보니까 푸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을 거다. 그래서 함수 정의 그리고 치형 만들기 그래프 그리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애들이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양정 시험지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문항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커트라인이 높지 않은 이유는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변형을 하더라도 부교재 연계를 하더라도 부교재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부교재 아이디어를 따서 그 아이디어를 심화 발전시켜서 변형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한 문제를 봤을 때 본인이 생각을 끌어내지 못하면 맞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양정 학교 애들을 보면 보통 1, 2등급 특히 1등급인 친구들은 보통 잘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실 이 양정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는 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나 이 문제 많이 풀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게 궁금하니까 이 생각을 이끌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양정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우리 아이가 중위권이 아니라 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이 생각하는 연습을 내신 대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신 대비할 때 생각하는 연습을 하려면 이번 방학 때 사실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완성이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에서 내신 기간에 들어가야만 다른 학교 기출 그리고 그동안 양정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끌고 나가는구나. 이 생각의 연습을 하는 게 내신 때 하는 거지 방학 중에는 모든 유형별로 다 완성을 시켜놓은 상태로 내신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양정 친구들, 이 중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동기부여가 조금 잘 안 되는 학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3등급에서 잘 오르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식 마지막 한 5문항 정도가 쭉 생각을 요하다 보니까 내가 벽을 느낀 거죠. 이 벽을 허물려면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때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냐? 수업 때 단순히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정리해가 아니라 왜 이렇게 풀지? 양도인 씨는 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1, 2등급을 뚫고 나가려면 우리 그동안 지금 2학년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1학년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결국 1, 2등급을 찍는 친구들의 특징은 수업 때 필기 잘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것만 필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정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단순히 필기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중위권을 넘어서 상위권으로 가고 싶다면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선 이번 방학 때 기본적인 완성, 기본 유형과 문제풀이 완성을 한 상태로 내신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 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학기 중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표로 정리를 해둔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양정 학교 분위기는 어떨까인데, 자, 일단 양정은 이 동네에서 내신 따기가 그렇게 수월한 학교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자기가 공부를 좀 프라이드를 갖는 친구들이 보통 양정과 강서에 진학을 하다 보니 네, 강서든 양정이든 이제 모든 과목이 이제 1등급 받는 게 크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보통 양정 1컷이 1등급 인원이 보통 14명 정도가 되는데 2등급 컷이 35명 정도 될 거고요. 사실 이 14명 안에 모든 과목을 이 14명 안에 든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제 초반에 1학년 초반에는 내신이 1점대인 친구들도 꽤나 있지만 보통 이제 2학년 중간, 2학년 기말까지 가보면 수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손에 꼽거든요. 왜냐면 양정에 진학을 했으면 애들이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있으며 수준도 꽤나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꽤나 목표가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정을 갔을 때 수시 진학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사실 양정 3등급, 내신이 3등급대가 찍히면 주요 대학에 지원했을 때 붙을 확률이 조금 많이 낮기 때문에 양정에서 수시를 쓰려면 최소한 이제 2등급 중반 이상, 2등급 초중반까지는 맞춰줘야 주요 대학에 수시로 진학을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양적 간 걸 후회되나?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2학년 연합반에 있는 구성원들을 살펴봤을 때 2학년 양정 친구들, 강서 친구들 그리고 타 학교 친구들을 봐보면 양정 강서 친구들이 지금 현재 저는 똑같이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수트 실력을 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강서 양성 친구들은 현재 2학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번에 수능 문제, 이번에 수능 공통 문제, 수투 문제를 줘도 킬러 22번 말고는 웬만하면 곧잘 잘 풉니다. 지금 수준 자체가. 왜냐면 학교 시험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제가 내신 다뤄줄 때도 그 정도 수준까지 다뤄주다 보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잘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애가 2학년까지 내신 준비만 열심히 잘했으면 수학, 수원, 수투는 이미 거의 3학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완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학년 때 미적분만 잘 잡게 되면 수원, 내신 거의 완성을, 수능, 수학 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양정 이제 문과, 이과 이제 2학년이 나뉘게 되면 거의 이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2학년도 문과가 2반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이과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과 진학하는 것이 내신 따기도 오히려 수월하고 대부분 미적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2학년 때까지 열심히 수학 내신만 따라와도 수능 공부가 자동으로 된다? 굉장히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시를 진학을 못하더라도 그 어려운 공부를 소화하는 것이 수능 준비에도 매우 큰 메리트, 매우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양정에 오신 걸 환영하고 양정에서 열심히 수학 내신 준비를 하다 보면 수능도 잘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시험 대비가 어려울 수 있지만 꾹 참고 끌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수행평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양정은 이제 남학교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수학 수행평가는 뭐 수학 퀴즈, 뭐 수학 독후감 요 정도가 있겠는데요. 수학 퀴즈는 그냥 문제를 다 주고 그냥 그 문제 풀이 과정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독후감 역시 책을 리스트를 줍니다. 책 리스트가 한 20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읽고 독후감을 쓰기만 하면 분량만 채우게 되면 별 부담 없이 점수를 잘 받기 때문에 양정 뭐 수행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받을 필요 없고 시험 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을 잘 보려면 어렵겠지만 생각하는 연습을 이겨내셔야 된다. 다른 학교처럼 뭐 강서, 진명처럼 더럽고 지엽적인 모의사 기출을 복붙하거나 숫자 바꾸기에서 되지 않는다. 생각을 쌓아 올리는 연습을 해야만 1등급을 찍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나중에 3월 달에 양정반 개강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수업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실전 개념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푸는 법은 다 알고 왔을 테니 방학 때 이제는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유형별로 실전 개념. 왜 양도인이 빨리 풀 수 있을까? 왜 나보다 선생님이 빨리 풀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빠르다, 여러 가지 공식들, 제가 좀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들을 잘 정리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풀 수 있다는 걸 애들한테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결국 이제 고난도 문제를 푸는 거겠죠. 내신 때는 전반적인 문제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각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수업 시간에 저와 열심히 하는 건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질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뭐가 불만이지? 이게 왜 불만일까? 이 불만을 해결하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결국 중위권 친구들이 제일 못하는 건 문제를 봤을 때 사고가 멈추는 겁니다. 왜? 궁금한 게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최상위권 친구들은 문제를 봤을 때 너 왜 이렇게 풀었어? 글쎄요,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풀어놨는데요. 굉장히 복이 받은 유전자죠. 타고난 겁니다. 그 타고난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에 제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알고리즘화 시키는 겁니다. 이 상황,
뭐가 정해지지 않았어? 이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너는 이걸 정하려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정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지?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일 때 너는 어떤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의 과정을 정리해서 애들이 그 알고리즘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푸는 법 외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양정시험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부교재 주요 문항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부교재,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2학년 1학년 내신 대비 할 때만 해도 부교재가 올림푸스 워낙 쉽다 보니까 애들이 부교재를 대충 봤지만 올해는 딱 중간고사 칠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칠 때부터 부교재 연계가 많이 된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양정반 수업 스타일을 부교재 대비를 자체 교재에 굉장히 많이 힘을 줬거든요. 그래서 올림푸스 고난도에 있는 4% 굉장히 문제가 어렵죠. 이 문제들도 다 문제 넣어주고 번역 문제도 다 넣어주고 이 4% 올림푸스 고난도를 부교재로 사용하는 대치동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뭐 세하고 경기고 이런 학교 문제들 제가 참고해서 번역 문제를 다 교재에 실어주고 그리고 주요 문제들 제 생각 풀이대로 다 해설해주고 이제 이게 양정반의 세 번째 주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합반에서는 보통 이제 지역적인 문제, 모의고사 기출 킬러까지를 굉장히 메인으로 많이 다룬다면 양정반에서는 오히려 그걸 좀 줄이고 이제 부교재에 대해 힘을 좀 많이 실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기간 동안에 이제 매번 실전 테스트를 치게 될 거고요. 네, 양정반인 경우에는 타 학교 기출 문제를 물론 사용하겠지만 사용하더라도 양정 스타일에 맞추어서 15 더하기 3, 15 더하기 4 또는 뭐 16 더하기 4 이렇게 스타일을 맞춰서 양정을 연습할 수 있게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테스트 관리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숙제인데 교재도 당연히 제 자체 교재이고 워크북 역시도 제 자체 워크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수업 교재 난이도 그리고 워크북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자체 워크북과 시중 문제집 두 개를 병행해서 숙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이제 공통 과제고 시중 문제집인 경우에는 애들 수준에 맞춰서 제가 한 권씩 정해주거나 잘하는 친구들은 두세 권까지 정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숙제는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시험 성적에 기반을 해서 조교님이 애들별로 틀린 문항 단원을 정리해서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제가 항상 숙제 내줄 때마다 그 틀린 단원을 체크해서 그 단원의 취약 단원을 파악하고 애들한테 그거에 대한 추가 프린트물을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관리적인 측면인데요. 네, 요즘 관리를 안 해주는 학원은 망합니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첫 번째 이제 수업을 끝나게 되면 이제 매일 1일 클리닉을 할 거고요. 당연히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은 남아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선생님 10시에 끝났는데 왜 집에 안 보내줘요? 제가 얼마 전에 예비고일 개강을 했는데 애들이 10시에 남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적응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아이들이 결국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수업과 좋은 컨텐츠를 주더라도 소화를 못하면 친구들이 저처럼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성적이 안 올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열심히 강사 생활을 해본 결과 결국 제가 열심히 쪼은 만큼 애들을 힘들게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1일 클리닉입니다. 네, 항상 숙제 검사도 조교님이 해주시지만 부족한 친구들 마무리 해줘야 되고요. 1일 테스트, 실전 테스트도 매시간 오답을 하고 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뭐 1시 반까지 할 수도 있고 2시까지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일 클리닉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말 클리닉, 본인이 1일 클리닉을 좀 부족하다 또는 어떤 날에는 집에 일찍 가야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주말 클리닉에는 이제 클리닉 조교님이 상주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조교님과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복습 영상은 보시는 대로 항상 매 시간 수업은 촬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집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원격 질문. 네, 제가 다원에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네, 연애를 해본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정신 차려보면 또 1년 지나 있고 네, 그만큼 이제 전 맨날 애들이랑 이제 카톡하고 애들한테 질문 받아주고 애들의 질문 전화해주고 하다 보면 얼른 맨날 새벽 2, 3시, 4시가 이제 금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질문 애들이 집에서도 이제 편할 때마다 뭐 카톡이나 전화를 활용해서 질문해도 제가 항상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질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 시간표 안내고요. 제가 연합반과 양정반 두 개를 진행을 할 거고 내년 3월부터 화, 토, 목일에 저렇게 시간표를 깔아서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설명에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이제 세 가지 요소인데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덕목입니다. 네, 첫 번째는 프로페셔널 네, 전문성이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원, 제가 대처도 있어 봤지만 이 목동 다원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 특히 저희과 수학 선생님들은 제가 봐도 훌륭합니다. 저 거울로 제 자신 봐도 훌륭합니다. 저희의 수학 실력, 저희의 전문성, 저희의 수업 스킬은 정말 다른 학원과 비교해 봤을 때 손색이 없어요. 그만큼 전문성 하나만큼은 저희 다원 수학을 믿으셔도 보내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수업 때 정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수업 때 애들이 저처럼 풀게 만들려면 수업 분위기를 참여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참여적으로 만들려면 세 번째,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광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애들 절대 대답 안 합니다. 예비고일 친구들한테 분위기 풀어주고 제가 수학 풀 때는 멋있지만 다시 딴 얘기할 때는 정말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이 재밌게 얘기를 풀면서 애들과 저의 장점은 젊음 아니겠습니까? 이 젊음으로 애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수업 분위기 자체를 밝게 애들이 마구마구 드립을 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만 수업 때 얘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들어오고 그 생각을 수정해주고 요게 일어나야만 우리 아이들이 내신 때 성적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수학학원을 다닌다는 게 양정인 친구들은 수학학원을 다닌다는 게 단순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걸 배우라는 것보단 제 생각을 배우고 밝은 분위기에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2학년 양정 친구들은 학원 오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한테 맨날 얘기해요. 선생님 수학학원 오는 건 진짜 재밌어요. 물리 가는 건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수학학원 오는 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때 계속 질문하고 계속 대답하고 제가 그걸로 계속 드립 쳐주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처럼 풀고 있다는 거죠. 저희 2학년 애들이 맨날 하는 게 그겁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양도인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저처럼 만드는 수업 제가 된다면 내신든 수능이든 누구든 1등급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학 강사 양도인이었습니다.